방송까지 끝나고 집에 가신 분들은 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이 이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는 강연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원장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치과교정학 석박사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그다음에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육지도의 등원장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턱치과의학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승훈 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되네. 저기 원래 여기 아니? 자리 부족해서 막고 있어. 일로 옮겨. 여기 다시 옮겨. 그쪽 다시 옮겨보자. 동영상 없으시죠? 소리 나게. 안녕하세요. 이제 일로 와. 목소리를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름다운 턱치과 원장 이승훈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여기 앞에서 너무 훌륭한 연자분들이 많은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유명 연자도 아니고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가 어떻게 환자 치료하고 먹고 살아가는지 케이스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아까 질문하는 거죠. 희성원 교수님께 얘기했을 때 이제 혼합치열기 환자들, 치근단이 다 발육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브라켓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정의사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혼합치열기 환자들에서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오프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문성철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측방 확장들을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혼합치열기 환자들에서 전후방적인 이제 브라켓을 이용해서 전후방적인 확장을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교적 억셉터블한 오클루전을 달성한 케이스들이 제법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치과 대학을 졸업한 게 92년도입니다. 이제 지금 33년, 34년 차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 마치고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개원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치료했던 환자들이 저를 따라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제 환자 풀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이 또 저희 치과 이름이 아름다운 턱치과라는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걱턱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혼합치열기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되고요. 그런 환자들이 케이스가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개업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건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교정 치료는 유치열기 같은 데 주로 많이 시행되는 예방 교정 치료, 그리고 혼합치열기에 주로 시행되는 차단 교정, 그리고 영구치가 맹출되고 난 이후에 또 시행되는 이제 커렉티브 올소원틱 트리트먼트로 크게 나눴다고 이제 학생 때 배웠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혼합치열기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그리고 또 주걱턱 교정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혼합치열기 환자들에 있어서 브라켓을 사용하는 데는 좀 저도 약간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꼈었기 때문에 우선은 예를 들어서 엔테리어 크로스바이트로 왔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 놓고 좀 기다렸다가 영구치가 다 교환되고 난 이후에 측방 확장 같은 걸 해서 공간을 또 확보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교정 장치를 붙여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이런 형태의 치료들을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케이스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보게 된다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써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6세 11개월 된 남자 환자입니다. 전치부 반대교합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했고요. 비대칭도 있었습니다. 크라우딩도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제가 2003년도에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요. 개원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저렇게 엔테리어 크로스바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링거 라치와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이오네이터 같은 걸 끼워주고 있다가 연구체가 교환되고 난 이후에 적극적인 이제 고정식 교정장치 치료를 보통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인터셉티브 올손덱 트리트먼트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많이 이쁘진 않습니다. 직원들 통해서 보통 찍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잘 못해서 사진 자체가 약간 좀 삐뚤빼뚤한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머리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 모습이고요, 좌우 모습이고요, 상하의 모습입니다. 얼굴 모습 상황에서도 하악골을 약간 내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비얼 링거라치를 먼저 장착을 하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레비얼 링거라치만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레비얼 링거라치를 쓰게 되고 페이스 마스크를 쓰게 되면 페이스 마스크의 효과가 알다시피 이제 스켈레탈 이펙트보단 덴탈 이펙트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방치군이 혹은 6번이 좀 앞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결국은 어베일러블 스페이스가 많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어베일러블 스페이스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브라켓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또 기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했었고요.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 쓰면서 이제 전치부 반대교합을 이제 차근차근 개선을 합니다. 쭉쭉 개선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사진이 크니까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전치부 반대교합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브라켓 같은 거 당시에는 부착하지 않고 이렇게 바이오네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환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유지하고요. 뭐 이렇게 해봤자 바이오네이터에다 뭐 스크루 넣어서 좀 넓힌다고 넓혀도요. 사실은 이렇게 축절치 같은 거 맹출 공간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환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환자들이 다행히 안 도망가고 잘 따라와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좌우 모습이고요, 상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환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치가 측방치군 교대할 때까지 뭐 한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환자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쭉 또 계속 좀 이제 보다시피 환자를 쭉쭉 확인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캐나인이 맹출하고 난 이후 때쯤 돼서 이제 저는 이제 2차 교정을 위한 이제 준비를 보통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재진 준비를 해서 커렉티브 올소딕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환자 얼굴 모습이고요. 뭐 통법에 따른 이제 RP를 보통 많이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소구치에다가 아직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뭐 마프 같이 복잡한 거 쓰지 않더라도요. 충분한 공간 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엠파워 브라켓, 저는 이제 엠파워 브라켓 유저입니다. 그래서 엠파워 브라켓을 오랫동안 써왔고 이제 이걸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RP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잘라놓고 TPA 형태로 보통 유지를 하는 경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 6개월 이상은 그냥 유지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유지시켜서, 그다음에 하악에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법에 따라서 뭐 오픈 코일 같은 거 이용해서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쭉 근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악골이 자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에도 크라우딩을 이제 해결해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도로 크로스바이트도 발생을 했었고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건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근데 뭐 외과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배운 게 도둑질하고 저희 수련 받을 때 묘 제일 많이 썼었기 때문에 묘 장치 써가지고 이제 크로스바이트를 개선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악골 같은 경우에도
나이트에 이제 페이스 마스크 적용을 해가지고요. 상악골 자체가 앞으로 나온다기보다는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을 도모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3 반대 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교합은 해결됐는데 애가 얼굴 보다시피 약간 비대칭이 좀 있어요. 근데 비대칭이 있어서 또 애들 얼르고 달래고 뺨쳐가면서 이제 비대칭 고무줄 걸리게 해서 비대칭 고무줄 계속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올 때마다 사진 찍고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고 그래서 점점 개선이 돼서 지금 보다시피 어느 정도 미들라인이 맞아진 거 보이죠? 그래서 정중선은 어느 정도 맞춰놨고요. 정중선 맞추고 난 이후에 다시 묘 제거하고 좀 헤비 와이어 1925 후가치 와이어 장에서 다시 조금 더 유지를 하고요. 쭉 유지를 해서 근데 했더니 또 도로 틀어지더라고요. 애가 성장하면서 그럼 계속 걸어야죠. 저는 사스도 안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무줄 걸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세틀다운 저희 조금 더 시켜주고요. 유지장치 제거하고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교합 맞춰서 수술하지 않고서 미들라인도 맞고요. 95 인터디스텐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끔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보다시피 공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이런 방식의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아 배울 때 될 수 있게끔 아까 우측은 이제 아마 1차 교정 끝났을 때 상황인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 미호 들어갈 때 아마 사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마무리했을 때 사진인데 특별히 치근이나 있는데 문제 없이 그냥 어느 정도 해결됐고요. 치료 전후에 보시면 상악 전치 전후방 관계 여기 봤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페이스 마스크 치료했을 끝났을 때 상태 그리고 2차 교정 시작할 때 상태고요. 이게 마무리했을 때 상태인데 그냥 봐줄만 하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단 교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덴토페이셜 발육적인 덴토페이셜 컴플렉스의 어떤 포텐셜 이어레귤라리티든지 말포진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통 우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혼합치열기라든지 아니면 유치열기에서 이제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 이 차단 교정의 이제 치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영구 치열이 완성되기 전에 오로페이셜 인바이럴먼트를 어떻게 향상시켜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배웠었고요. 이걸 통해서 영구치에 발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인다든지 혹은 추후에 악교정 수술로 넘어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면 괜찮은 차단 교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페이스 마스크 같은 거, 그다음에 라비어링거라든지 헤드기어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들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라켓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가 개업을 해서 쓰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합치열기 환자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요새는 이제 인비절라인 같은 치료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장치를 쓰시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차단 교정은 주로 혼합치열기 환자에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치와 함께 브라켓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이따 하나씩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2차 교정 없이 끝난 케이스들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서 교합 자체가 여러 선생님들 치료하듯이 아주 훌륭하게 아이디얼 오클루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봐줄만 하게 환자들도 불만 없고 보호자도 불만 없고 저도 이 정도면 환자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될 만한 케이스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하악거래 말 릴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크로스 바이트가 존재한다든지 딥 바이트가 있다든지 오픈 바이트가 있다든지 혹은 돌출이나 혹은 리트루전이 있는 케이스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맹출 장애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액토픽 이럽션이 있다든지 인펙션을 있다든지 혹은 과잉치가 있었을 때 그걸 발구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 치아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혹은 치근이 흡수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도 브라켓을 붙여서 치료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공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지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이제 반대교합 페이스 마스크 치료하고 난 이후에 2x4 어플라이언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치료했던 케이스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8세 연개월 된 남자 환자입니다.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왔었고요. 상악골에 열성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페이스 마스크를 떠서 이제 상악골을 전방 견인하고 난 이후에 측방 치근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도 하셨죠. 저는 이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로 이제 오픈 코일 같은 걸 이용해서 공간을 늘려주었어요. 보다시피 전치부 반대교합이 존재합니다. 좌우 모습이고요, 상하의 모습입니다. 얼굴 모습상에서 심각한 주걱 턱절은 보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중요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애가 수술까지 갈 아이라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얘는 악교정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혹은 얘는 발치 안 하고 비발치료가 가능하겠다라는 케이스들을 구분해내시는 게 초진시에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하신 판단 근거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스 마스크에 LLA를 적용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레비얼인 좀 썼다가 요새는 이제 좀 치열궁의 어떤 전방 이동을 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랜스 홀딩 버튼도 붙이고 있긴 하는데요. 구강 위생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을 했고요. 바이트 터블을 붙여서 손쉽게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교합을 계속 개선시켜줘서 이제 오버제트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형성이 된 상태고요.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 마스크 치료를 중단하고 레비어링과 라치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캐나인 맹출 공간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싶은 이제 차원에서 2x4 장치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2x4 장치를 부착했고요. 저는 혼합치열기 환자들에서 브레이스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O1A 스탠다드 브라켓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O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어쨌든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토투 스락 브라켓처럼 토크가 먹지 않고 이걸 어찌 보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제로 토크 브라켓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후방적인 확장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악 전치가 시비하게 레비어 버전되는 건 어느 정도 약간 제로 토크가 방지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요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14 SS, 012 SS 주로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롱 스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타이 와이어보다는 그냥 스테인레스 스틸 아치 와이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레벨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레벨링이 되고 난 이후에 016이나 018 SS 상에서 오픈 코일을 전후방적으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롱 신치를 조금 해주고 있어요. 우리 페이스 마스크 쓰다 보면 6번 같은 게 전방으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약간 더 후방으로 밀어줄 수 있게끔 뒤에 롱 신치를 이제 1mm라든지 2mm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전후방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빠졌고요. 공간 확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018 SS 상에 또 다시 공간 확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다르게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거 확인이 가능하시지요. 치아 자체가 약간 레비어 버전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01602 스테인레스 스틸 아치 와이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더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 와이어 상에서는 좀 레비어 버전이 심하게 됐다가도요. 나중에 이제 162 SS가 들어가면 봐줄만하게 이제 어느 정도 토크가 보다시피 토크가 조금씩 조절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켓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캐나인이 나오기 어느 정도 이제
맹출이 좀 시작됐다고 판단되면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치료하지 않고 요거까지만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얘가 계속적으로 체크하다 보면 뭐 2차 교정 안에서 제가 돈을 조금 못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애가 처음에 반대기업 왔었을 경우에 미들라인도 맞고요. 전치의 돌출감도 심하진 않고 구치부 교합도 클래스 1 관계 정도로 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 앞근 모형도 보시게 되면 약간 정도는 뭐 틀어져 있는 부분, 로테이션이 있거나 틀어져 있는 부분은 존재합니다만 그냥 이 친구 얼굴 모습도 크게 문제 없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파노라마고요. 이제 이거 페이스 마스크 쓸 때 파노라마고 이거는 2x4 블라에 사용할 때 이제 파노라마 상태고요. 치아가 다 명출되고 난 이후에 파노라마 상황인데 뭐 제가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AP적으로 공간 확보만 되면 알아서 치아들이 잘 배열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치료 전에 반대겹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 공간 상태가 예쁘게 배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치아가 다 매열 그 병질 때 전후방적이나 치아 돌출도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반대교합이 존재했던 케이스예요. 예. 아까 케이스는 상하게만 했었고요. 이거는 그냥 상하과 하악도 같이 했어요. 아까는 애는 이제 하악 전치가 나는데 많이 안 삐뚤빼뚤거리가 나서 그냥 내비뒀었고요. 얘는 보다시피 이렇게 막 하악 전치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주기 보호자는 또 여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자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리트루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페이스 마스크 적용했었고요. 페이스 마스크 적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오버젯이 형성되고 나면 그 위에 브라켓 제거하고 아직 측절치가 안 났으니까 약간 좀 기다렸다가요. 측절치 나올 때쯤 돼가지고 이제 2x4 장치 적용했었고요. 상악이 어느 정도 배열되고 난 이후에 하악의 브라켓 본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하악도 브라켓 본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간 이제 측병치곤 공간 확보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도 보세요. 캐나인하기엔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죠? 예. 마찬가지로 하악도 공간 확보를 또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확장할 때는 약간 리프루트전이 있어 보였는데요. 나중에 막상 치료 끝나고 난 이후에 리프루트전은 좀 여기보다시 리프루트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치료 끝나고 났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162 후가치 와이어상에서 이제 토크 조절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상태에서 근데 아까 보다시피 치아 레벨 버전 돼 있던 거 좀 좋아진 거 눈에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좋아졌고요. 그래서 얼굴 모습 상황이나 본인도 이렇게 만족하고 이제 보호자도 만족하게 뭐 아이디어라진 않지만 그냥 받아들일 만한 교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반대 교합만 있냐? 아니죠. 상악 돌출도 오죠. 상악 돌출이 왔을 때도 비슷한 케이스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9세 1개월 된 남자 환자고요. 딥바이트가 있고 다이아스테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많이 벌어져서 왔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는 이걸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 보다시피 상순의 돌출도가 딱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헤드기어는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이제 소비자 만족이 우선이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을 먼저 시켜주기 위해서 상악에 2x4 장치를 써서 이제 전치부를 약간 좀 배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ABP를 껴주기로 했는데 이게 치아가 어느 정도 배열되고 난 다음에 ABP를 껴주면 한 번만 만들어줘도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 번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장악 전체를 먼저 좀 배열을 하기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2x4 장치를 써서 장악 전체를 어느 정도 배열을 먼저 진행을 해줬고요. 아까도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배열되고 난 여기 보시면 아직 헤드기어는 시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배열이 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헤드기어 튜브로 교체를 해서 이제 헤드기어 렉트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장악 전치열이 후방 이동될 수 있도록 헤드기어를 사용했고요. 이러면 동시에 이제 바이트가 깊었기 때문에 딥바이트 개선을 위해서 ABP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풀 헤드기어를 주로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나 얘가 그래서 하이풀 헤드기어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착용하기 편해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헤드기어 끼고 ABP 끼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각도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관리를 해서 진행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켓 이제 하나 떨어져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이제 2차 교정, 여기 1차 교정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던 케이스 같은데, 보다시피 이제 치근 자체가 치근단이 아직 다 열려 있는 상태긴 한데요. 이 상태에서 브라켓 다 적용했었어도요. 특별히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당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몸 자체의 자연 치유력이 좋아서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만큼 장악 전체 전달돼 있던 게 이렇게 개선되니까, 그리고 구치 관계도 여기 2급 구치 관계에서 헤드기어 열심히 꼈더니 약간 1급 구치 관계까지 개선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얼르고 달르고 뺨쳐서 이렇게 뒤에까지 좀 많이 밀어놨고요. 치아 자체 이제 곧 아마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케이스는 하악골이 약간 후퇴되어 있는 이제 돌출 케이스입니다. 저는 하악골이 후퇴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트윈 블록 장치를 비교적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인 이유를 묻지는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냥 좀 편해서 자꾸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10세 3개월 된 남자 환자고요. 환자의 주소는 돌출이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하악골이 약간 후방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악골을 이제 앞으로 내는 트윈 블록 장치를 사용하고 이제 나머지 치아의 어느 정도 배열과 공간 배정을 위해서 투바이퍼 장치를 병행했던 환자입니다. 보다시피 장악 전체에 돌출이 좀 있고요. 딥바이트도 존재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장악 하악 모습이고요. 하악 자체가 뭐 많이 짧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요 투브인 블록 장치를 써서 하악을 전방 위치시키는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좀 돼 있던 상태가 쭉 계속적으로 이 친구가 되게 협조적으로 잘 따라와 줬어요. 그리고 트윈 블록 장치에 이제 스크루가 있었기 때문에 슬로우 익스펜션을 통해서 공간 확장을 위해서 약간씩 장악도 확장을 조금 해가면서 했더니 얘가 잘 열심히 따라와 주니까 하악골을 내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쪽에 부치부 쪽에 이계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치부 이계도 존재하고 이게 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렇게 지내봅시다라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얘가 자꾸 턱을 내밀고 있어요. 그게 훈련이 많이 돼서 보다시피 턱을 내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상태 가지고 엣지 바이트까지 일단 계속 빼놨습니다. 빼놓은 상태고요. 쭉쭉 계속 빼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치아 배열을 위해서 투바이퍼 장치를 상하하게 다 본딩을 했습니다. 본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레벨링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라이트 와이어상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하악골의 이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픈 코일을 이용해서 공간을 조금 더 벌려주고 이걸 시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렉트 와이어상에서 치아가 좀 각도가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아마 거의 된 것 같아요. 견침 맹출됐는데 이쪽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도 잘 올라오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배열 봤을 경우에 크게 여기 약간 로테이션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냥 크게 문제 없이는 이제 치아가 맹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도 아까 처음에 턱 내밀고 있던 그런 느낌도 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보호자나 환자도 만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 이제 계속 이제 치아 여기가 아직 앵킬로시스가 돼서 좀 체크하고 있고요. 적당할 때 아마 좀 뽑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로테이션 되는 게 조금 거슬리는데 이제 요거 원하면 이제 브라켓 붙여서 다시 치료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치료 전에 상황이고요. 이제 치료 중간에 아마 상황인 것 같은데 브라켓 붙여서 혼합 치료기에서 치료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조심조심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반화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개방교합이 있던 환자입니다. 이제 이 환자는 개방교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텅크립을 병용했던 케이스입니다. 7세 5개월 된 여자 환자고요.
텅헵이 있어서 오픈 바이트가 있었고 41번 미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치아가 닿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여기 치아가 좀 덜 나와서 여기 하악에만 먼저 2x6 형태로 장치를 부탁했었고요. 텅크립을 통해서 이제 혀를 내미는 버릇을 훈련을 좀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치아가 명출되고 난 이후에 2x4 장치 마찬가지로 배열했고요. 하악에서는 뭐 공간이 뭐 치아가 어차피 하나 없기 때문에 남는 상황에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악은 뭐 공간 확보를 하는 치료를 진행은 하지는 않았고요. 상악에서는 이제 여기 공간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렉트와이어 상에서 치아 동출되지 않도록 조금 조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억셉터블하게 이제 봐줄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치아가 혹시 도로 틀어질 수 있을까봐 유지 장치만 하나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마 리콜 체크를 하고 있는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스페이스 있는 거 거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환자나 보호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브라켓 좀 붙여서 좀 더 메이크 모니 좀 하면 좋겠는데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치료 전의 상황이고요. 요거 들어갔을 때 상황이고요. 요거 유지 관리하는 하면서도 요거는 계속 좀 애가 혀 내미는 버릇이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위스콘신에 있는 쉐보이관에 갔었습니다. 에이어 본사가 거기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교정과 선생님들 중에서 에이어 본사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구경할 것도 많고요. 이게 정밀기계가 공인데 실내 촬영을 제대로 못하게 해서 뭐 촬영은 못했는데 브라켓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거라든지 와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꽤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맹출 장애가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6세 11개월 된 남자고요. 16번, 26번이 액토픽 이럽션, 혹은 이거 맹출 장애가 있으니까 유구치에 걸려서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케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치부에도 약간의 반다교합도 있고 공간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가 제일 큰 문제죠. 이제 여기를 이제 개선을 먼저 해주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6번이 나오다가 이 크라운에 걸려서 못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걸려서 못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상하기도 보시면 이제 공간 부정량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되는 환자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사용하실 수 있는 할터만 장치 이용해서 간단하게 치아 명출 방향 바꿔주는 거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브라켓 붙여서 상악 치열의 배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기 탈락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네이스 홀딩 버팅 TPA에 걸려서 공간 유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을 계속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가 공간이 좀 부족해요. 이 친구는 나중까지 결국은 공간이 조금 부족했고 마지막에 또 협조도 안 되고 안 나타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간 유지를 좀 진행을 조금씩 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심하게 레비어 버전 되지 않게끔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 명출 공간이 여기 좀 부족하고 여기는 괜찮아 보이고 여기는 부족해 보이고 여기는 약간 부족해 보이고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캐나인이 아니라 다를까 조금 이게 덧니로 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요거는 내비뒀다가 나중에 2차 교정할 때 치료하기로 보자고 이제 얘기가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다. 할트만 이용해서 그다음에 투바 장치 보다시피 치근단이 다 열려 있는 상태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근단 대부분 다 잘 발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매복지 케이스입니다. 아까 워낙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소개시켜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복치 제가 다 직접 수술합니다. 교정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피 보는 거 싫어서 이제 외과 선생님께 의뢰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열어보면 방향이 더 정확하게 보여서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코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은 뭐 팔라탈에 있던 뭐 버컬에 있던 제가 직접 다 따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9세 3개월 된 남자 환자고요. 21번 인펙션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러면 되게 쉽죠. 이건 앞에 그냥 바로 째고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왔고요. 보다시피 이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있는 케이스예요. 수직으니까 일단은 명실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다시피 치근단이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앵커를 뭐 어디 다른 치아에서 얻을 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그래서 우선은 레비어 링구얼 아치를 먼저 달아서 여기 구멍 따고 이제 스레드로 이제 방향 바꾸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바꿔서 진행을 쭉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노출 쪽, 보다시피 링구알면 쪽이죠. 치아의 링구알면 쪽에서 먼저 거기 붙여서 끄집어냈고요. 끄집어내고 이제 순간 사진이 좀 건너뛰었죠. 예, 그래서 끄집어내거나 어느 정도 난 이후에 다시 브라켓 붙여서 이제 저 치아 배열을 또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수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데 약간 좀 모양이 안 이쁘긴 한데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잘 내려온 것 같아요. 측절 사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치아 배열을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나 있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x6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됐고 이 측절치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좀 조절을 좀 해주려고 토킹 스프링 넣어놨습니다.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발육에는 딱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해서 보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열 자체도 나쁘지 않게끔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될 때 상황인데요. 하악 치료 아무것도 안 했고 옆에도 브라켓 아무것도 안 붙였습니다. 여기만 2x6 배열해서 치료 진행했는데도 전후방 공간 확보만 잘 해주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치아가 배열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인터디지테이션도 뭐 이쪽은 나쁘지 않고 이쪽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봐줄 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치아가 이렇게 됐더라고 해서 여기 보시기에는 뭐 치근단 발육 같은데 전혀 문제는 없으시 아마 다 치료가 잘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리콜 체크 할 때도 여기도 아까 보셨다시피 루트가 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냥 끌어왔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꼬부라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여기 보다시피 세팔 이렇게 완전히 돼 있던 거 링과를 붙여서 먼저 다운 땡기고 버컬 쪽에 브라켓 붙여서 다시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하면서 혼합칠기 환자에서 브라켓을 붙여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혼합절개에 또 많이 보는 환자 중에 하나가 과잉치가 있는 환자들이죠. 예, 과잉치가 딱 있게 되면 7세 6개월 된 남자 환자인데요.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메지오던스가 2개나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스테마가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엄마는 여기에 이가 거꾸로 물려요. 이렇게 왔던 거죠. 근데 골격적으로 뭐 주걱턱이 심했던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친구 비발치로도 치료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밑에 있고요. 하나는 이 바깥쪽에 코 밑에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이쪽에 입천장 쪽에 있는 게 이거고요. 코 밑에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상태에서 치아가 이제 요게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치아는 좀 올라오고 뽑으면 애가 좀 덜 고생할 것 같더라고요.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뽑기를 하고 일단은 보호자 여기 크로스바이트 있는 거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 껴서 크로스바이트 먼저 해결부터 좀 진행을 해주고요. 여기 이제 올라왔죠. 요거는 뭐 이제 손쉽게 뽑으실 수 있죠. 다 누가 어떤 교정과 선생님들에도 별 문제 없이 손쉽게 다 뽑을 수 있고요. 뭐 딴 거 브라켓 안 붙였는데도요. 이게 전치부 반대교합만 살짝 개선해 줬더니 앞에 다이아스테마가 살짝 다 사라졌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 뽑기라고 아직은 안 뽑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태고요. 네, 여기도 아직 안 뽑은 상태에서 이제 치아가 좀 더 이제 아마 올라오길 제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브라켓 좀 본등해서 치료 진행했고요. 얘는 이제 여기 치근하고 닿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었을 때 이제 제가 이걸 본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크라우딩 펴주기 위해서 이거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볼록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치아가 여기 코 밑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마 요 다음번인가 아마 제가 뽑았던 것 같아요. 여기 칼로 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칼로 째고 요거 뽑고 꼬매고요. 예, 그래서 렉트 와이어 넣어놓고 토크 조절 조금 더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측방지군 교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나는 거 봐서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왔는데 보다시피 치아 배열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스피싱이 있긴 합니다만 봐줄 만하게 됐어요. 애가 많이 컸죠. 한동안 연락 안 돼서 안 오고 있었다가 딱 왔는데 뭐 봐줄 만하게 매복 치료했던 거 다 뽑고요. 이렇게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세팔로, 아마 중간에 세팔로인 것 같고요. 이제 치료 끝났을 때 세팔로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이제 세팔로였던 것 같아요. 치근 흡수 사실 교정과 의사들 다 누구나 겪고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한 경험도 다들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애초에부터 치근 흡수가 치근이 발육이 안 되고 짧았던 애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요. 9세 2개월 된 여자 환자고 돌출이 있었습니다. 12번, 11번, 21번 루트 리접션이 있었어요. 이게 13번이 인펙션 돼서 녹인 것도 있지만 사실 11번하고 21번은 생긴 것 자체부터가 보시게 되면 이게 치료 전에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돌출감이 좀 환자가 좀 있는 거죠. 돌출감이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중절치 이쪽 중절치 사실 얘를 뭐 녹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생긴 것 자체부터가 뿌리가 되게 짧게 생겼던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는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나인이 여기까지 와 있고 얘가 녹였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돌출감이 있는 친구라서 그리고 스켈레탈하게 뭐 좀 이런 경우라면 굳이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뭐 헤드기어 쓰고 후방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얘가 좀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얘 뽑고 얘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이쪽에 4번 하나 뽑으면 양쪽에 치아 2개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프리스트 붙여서 치료 진행하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오프닝을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엑스레이만 하나 찍어놓고 지금 레비오링거 라치아상에서 12번 뽑고요. 윈도우 오프닝에서 요거 끄집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12번 뽑고 끄집어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보다시피 칙은 이렇게 다 열리고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치아가 맹출되고 난 이후에 브라켓을 붙여서 치아 배열을 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배열을 진행을 해서 로테이션 요거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고 벌린 거 모으고 로테이션 컨트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메꾸면서 이제 공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양치 상태가 안 좋아서 잇몸이 되게 많이 붓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공간을 메꿔서 치료 진행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 계획은 이제 요거 하나 뽑고 이쪽에 4번 남은 4번 하나 뽑아서 전체 오버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브라켓을 제거를 했고요. 예. 이 상태만 돼도 오버젯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환자는 좋아하고 보호자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마 와가지고 이제 여기 요거랑 요거 발치하고 치료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게 했고 보다시피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데도 보더라도요. 11번, 22번 또 11번, 21번은 원래부터 짧았던 치아들은요. 제가 브라켓을 붙여서 치료한다고 해서 더 많이 짧아지거나 특별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케이스 셀렉션만 잘 하신다면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브라켓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출돼 있던 치아도 이렇게 좀 많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게 AO 공장 본사 내부입니다. 원래는 촬영 금지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못 찍게 했는데 저쪽에 창문에 붙어가지고 하나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예. 공간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는 공간 문적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혼합치료 환자들에서 치료를 제가 했는지 동네 치과 의사가 먹고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세 2개월 된 여자 환자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 반대교합과 상악골 열성장도 있었고요.
16번과 26번에 메지알 로스가 있고 스페이스 디피션시가 있어서 펜듈럼 장치를 써서 6번을 후방 보내고 그 다음에 측방 지근의 공간을 어베일러블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서 투바이퍼 장치 사용하고 페이스 마스크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페이스 마스크 적용할 때 간혹가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측방 확장을 막 너무 미리 하지는 않아요. 근데 레비어링과 같이 써서 페이스 마스크 먼저 넣어놓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 악교 점수를 한 장 움직여 보시면 상하악골 폭경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혼합체계 환자들도 이렇게 전후방적으로 확 움직여 보면 인터몰라이드스나 인터캐나이드스 확인 가능한데 저는 일부러 그걸 너무 넓히지는 않아요. 간혹가다 요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측방 확장을 안 하고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하니까 다른 동네 치과에 갔다가 선생님 이거 왜 측방 치료하냐 누가 이따위로 치료하냐고 뭐 이렇게 혼나고 와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투덜거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폭경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요새 어떤 선생님들 루틴하게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히려 차라리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늘리는 게 설사 저희가 페이스 마스크가 좀 부족했더라도 나중에 엔테리어 포스를 늘려서 상하 전체 조금 더 레비어 버전 시켜주면 오버바이드 유지할 수가 있어서 보통 그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토탈 크로스바이트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유구치 조기 상실로 6번 메잘로서 많고요. 여기도 공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상하골 많이 하악도 공간이 전혀 없고요. 상악도 공간이 전혀 없는 케이스였어요. 얼굴 모습 상황에서는 약간 브라키 페이스라서 일단은 뭐 여러분 다 보시면겠지만 뭐 비발치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형태의 얼굴 모습이었고요. 통상법은 법통법에 따라서 이제 펜듈럼 장치 써서 공간 먼저 벌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벌린 장치 또 여기서만 벌린 것 같고 안 되죠. 또 앞뒤로도 뭐 다 벌려줘야죠. 그 투바이퍼 장치 써서 또 똑같이 벌려줍니다. 오픈 콜 이렇게 찌그러질 때까지 이빨 세게 넣어서 벌려주고요. 예. 환자들 좀 불편해도 잘 참고 다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너 이렇게 해야 이 안 뽑는다라고 얼르고 달래고 뺨쳐가면서 잘 달래가고 이제 벌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교합이 있었기 때문에 토크 개선도 하면서 페이스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서 그 0160이 후가치 와이어 상에서 나이트 페이스 마스크 적용하고 있었고요. 보다시피 공간 확보되니까 아까 보다시피 캐나인 공간이라는 이쪽 공간 전혀 없었는데 어느 정도 공간 확보된 거 보이시죠? 이 공간 페이스 마스크 적용해서 나이트를 하면서 공간 확보됐고요. 예. 재밌는 거는 장학이 확보가 되니까요. 하악도 아까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알아서 스스로 조금씩 좀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늘어나서 쭉쭉 늘려가면서 제가 캐나인 측방치고 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예. 치료 교정장치 제거했을 때 모습입니다. 뭐 다른 브라켓 아래도 붙이지 않았고 측방치고에도 붙이지 않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냥 나쁘지 않게는 뭐 형성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전치부 반대 겹이 있던 친구 이렇게 개선했었고 마찬가지로 공간 있게 부족 없던 친구 펜듈럼 써서 6번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 유지하면서 투바이퍼 장치 통해서 계속 측방치곤 확장을 해서 그냥 봐줄만하게는 끝났던 것 같습니다. 뭐 측방치곤 확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측방 확장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9세 2개월 된 남자 환자고요. 11번, 12번 로테이션을 주소로 내원했어요. 근데 모형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스바이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클래스 3 텐던시가 있고 스페이스 디피션시가 있는데 투바이퍼를 적용을 하면서 하려고 생각을 해서 쿼들리엑스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보다시피 이쪽에 크로스바이트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악공의 폭경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덴탈하게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요거 환자 보호자 먼저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투바이퍼 장치 같이 병용 여기 치아 로테이션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브라켓 붙여서 그 다음에 안에는 쿼드리엑스 넣어서 요거 조금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료 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컨트롤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교합이 있어서 애가 자다 보니까 클래스 3 텐던시가 처음에 보셨기 때문에 페이스 마스크를 어차피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페이스 마스크 적용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 적용을 해서 바이트 점핑업도 시켜주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교합이 어느 정도 이제
오버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거했습니다. 미들라인이 조금 맞지는 않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교합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아래턱이 조금씩 계속 자라나 봐요. 자라면서 여기 스페이스 생기고 여기도 스페이스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하면 픽스 붙이자라고 지금 환자를 살살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치료 전 파노라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붙여다시피 파노라마고요. 보다시피 치근 발육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했던 케이스입니다. 얘는 이제 비대칭이 있었는데 이게 악거래 비대칭이 골격적인 비대칭이보다는 이제 덴탈하게 얘가 비틀어 씹다 보니까 비대칭이 심어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우선 적극적인 이제 구치부의 확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7세 7개월 된 여자 환자고요. 보다시피 이 좌측에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트가 완전히 존재하고요. 센터 라인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치를 이용을 해서 바이트 플레이트까지 껴가면서 확장시켜주고 났더니 정중선도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지고요. 이쪽 구치부 폭경도 어느 정도 개선된 게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아직 구치부 교합이 뜨긴 합니다만 이제 요 부분 또 개선시켜 줘야 되겠죠. 이제 요 식절치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브라켓 붙여줬습니다. 브라켓 붙여줬고요. 브라켓 붙여서 치아 레벨링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공간 좀 부족해서 공간 좀 확대 중점에서 생각을 해서 오픈 코일 넣어서 공간 확보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캐나인 맹출 공간 이제 충분히 넉넉하게 빼줬습니다. 좀 넉넉하게 벌려놔도요. 립술 리포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캐나인 맹출되고 나면 상악 전체 레비어 버전 심각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억셉터블 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제 기준에는 제가 기준이 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치열공 처음에 공간 많이 부족했던 친구인데 장치 뛸 때 이 정도 공간 확보해줬고 뛰었으니까 그 크게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거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2케이스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페이스 마스크는 쓰지 않고요. 그냥 2x4 장치만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하하게 2x4 장치를 부착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얘도 이게 약간 크로스바이트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여기 오픈 코일 넣어서 벌리게 되면 얘가 약간 라비오 버전 되면서 좀 잡아주는 효과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공간 조금 충분히 확보되고 난 이후에는 클로즈 코일로 그냥 유지만 좀 시켜주고 있는 상태고요. 오픈 코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좀 덜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바이트 애가 좀 생겨서 업앤다운 고무줄도 걸렸는데요.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2x4 장치에서 렉트 끼고 이 상태에서 치아 나는 거 공간 유지시켜주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요. 쭉 계속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이제 견치가 올라올 때쯤 되면 이때 가서 이제 보통 제가 장치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했을 경우 보시면 미들라인 잘 맞고요. 뭐 구치보 인터디테이션도 나쁘지 않게끔은 형성돼가는 것 같아요. 요 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교합 뭐 이 정도면 픽스드 풀본딩 한 거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봐줄만 하게는 교합은 형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리콜 체크는 얘는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뭐 원래 이제 크게 문제 아까 처음에 왔던 거 비교해 보시면 나쁘지 않게 됐던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아마 얘도 초창기에 좀 했던 환자인데요. 여기 앞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루트가 발육도 안 됐는데 이거 흡수인가 뭔가 겁도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얘는 초창기에는 이제 액티브 플레이트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나서 저 브라켓 안 붙이고 그냥 액티브 플레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핑거 스프링 써서 일단 넘겨놓고 보자.
이제 넘겨놓고 난 이후에 치근이 어느 정도 생기고 넘겨놓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모아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측절치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본딩을 진행을 했고요. 브라켓 본딩 쭉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 이렇게 치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 나쁘지 않게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측절치, 측방치고는 여기 약간 좀 덧니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앞니 쪽에서 뭐 이렇게 지금 봤을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 돼서 이 상태에서 지금 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아까 잠깐만요. 프리비어스 이거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직 치근단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브라켓 붙이고 그렇게 치료했었더라도 치근단 다 정상적으로 발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할 때도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인터셉티브 오스토틱 트리트먼트에서 뭐 시리얼 익스트랙션도 있고 머슬 엑서사이즈도 있지만 오늘 발표 주제는 브라켓 활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차치하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얼리 오스토틱 트리트먼트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정 의사들이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저의 그냥 단순한 경험일 수 있겠지만 브라켓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조심조심하지만 잘 적용해서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게끔 억셉터블 오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갖다가 소개시켜 드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임상경을 같이 공유해 주신 우리 이승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만 꼭 빨리 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최강 위원장님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이가 첫째 지원 보여주신 스와이프로 정말 잘 치료해 주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스와이프로 치료할 때 제가 하려고 하면 환자들 아이들이 자꾸 설사가 끊어지거나 설사가 빠지거나 6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불안해지거나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거를 잘 끌고 가실 수 있는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떨어져서 와요. 애들 뭐 아무거나 막 먹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얼르고 달래고 뺨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애들 윽박질렀다가 달랬다가 또 보호자도 마찬가지죠. 보호자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구강위생 관리도 다 많이 브라켓을 붙여놨기 때문에 애들 양치가 안 되면 구강위생 관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웃는 얼굴로 대해야죠. 어쩌겠어요. 아까 이제 사진 보시게 알겠지만 사진도 지금 사실 별로 이쁘지는 않아요. 제가 직원들 시켜서 찍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강의를 많이 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사진은 기록의 의미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강의 여기 발표 준비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진 너무 못 찍었다. 싫은 소리 좀 해야 되나. 근데 이러다가 싫은 소리 했다 얘들 도망가면 어떡하지? 요새 직원 구하기도 힘든데 뭐 이런 느낌처럼 이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보호자나 애들한테도 그냥 싫은 소리 했다가 또 아쉬운 소리 했다가 제가 빌기도 하고요. 혼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맨날 떨어져 보면 뭐 다시 붙여줘야죠. 어쩌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그 2번하고 6번 사이에 그냥 와이어만 쭉 지나가도 네. 우리가 뭐 플라스틱 튜브라든가 아니면 클로즈드 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보강을 안 해도 잘 괜찮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저는 복용을 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니까 2x4 장치를 할 때 이제 장악에 4전치 붙이고 6번에 보통 버팅을 하는데요. 저는 012SS나 014SS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라이타이 와이어는 너무 잘 빠져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더 찌그러지면 생각보다 트러블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치백이 잘 될 수 있게끔 SS 장치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 많은 수의 아이들이 불편감을 그렇게 많이 호소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는 아까 최경영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튜브를 넣거나 아니면 뭐 클로즈 코일로 거기를 좀 보강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스탠다드 브라켓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는 그냥 012SS, 014SS, 016SS, 018SS 그리고 01602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최강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딱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풀어주셨지만 사실 이게 긴 시간의 노하우들이 아마 다 담겨져 있는 강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7번은 치근의 발음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혼합치료를 위해 쉽게 오픈폴리오 6번을 이렇게 쫙 밀어서 3, 4, 5번 측방치군이 맥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교육이 끝났는데 몇 년 뒤에 다시 보니 7번이 왜곡되거나 맥출 장애인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셨는지 혹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을 후방 이동시켰고 난 이후에 7번 맹출 장애를 겪은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셀렉션이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의 인상 경험을 같이 공유해 주신 우리 이승호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